로마 시대에 보면 스키토폴리스라고 그 지역에 스키타인들의 도시 이런 그 이름의 도시가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스키타인들이 아마 그때 왔다가 일부가 이제 눌러 앉았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중동에서도 스키타인들이 상당한 그 눈부신 활약을 했다. 물론 이제 그 아주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눈물난 이야기였겠습니다만은 스키타인들이 중동 지역까지 휘젓고 다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그 기록에 보면 아주 저는 그 눈여겨봤는데 그 스키타인들이 그리스인들 식으로 사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키타인들은 뭐 그리스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꺼렸다 이렇게 100%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일부는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으로서의 공격성이라든지 그 전투적 어떤 우월성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목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유목민 고유의 강점이 사라지게 되죠. 그건 뭐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의 군사 집단으로서의 유목민 집단의 힘이 되었던 것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유목민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밀리는 거죠 힘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불러온 훈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황금 문화라든가 뭐 철기 문화로 뭐 잘 알려진 스키타이족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또 우리에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 훈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훈족은 서양사를 바꾼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킨 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 정확히 말하자면 게르만족이 376년에 로마 다니브 강을 건너서 로마 영토 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그 난민의 지였습니다. 그 고트족의 움직임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훈족에 있었던 거죠. 훈족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 영토 내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예, 그 정확하게는 이제 그 게르만족 중에서도 그 고트족이 처음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르만 여러 그 족속들이 있는데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움직인 것이 이 고트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트족은 하나의 왕국으로 결집이 돼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두 개의 이제 그 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동고트, 서고트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그때 그 동고트, 서고트라는 이름이 생긴 건 아니고 그 집단이 이제 이동하면서부터 차츰 이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동고트, 서고트 집단이 이제 확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운 나라를 각각 이제 서고트 왕국, 동고트 왕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훈족은 그러면 이제 보통 아시아에서 온 유목민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훈족이 이 훈족이 그 초원지대에서 이동한 이유도 나와 있습니까? 훈족이 재미삼아 서양으로 왔는지 아니면 배고파서 서양으로 왔는지 그거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제 뭐 전하는 전설 같은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훈족 그 사람들이 이제 사냥을 즐기니까 그 사슴 사냥을 하는데 이 사슴이 아마 서쪽으로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아조프 해의
그 해협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킴메르 예. 보스포러스라고 있잖아요. 보스포러스. 그쪽 지역을 아마 그 건너서 사냥감을 쫓아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제 글로 가서 살자 이렇게 이제 해서 훈족이 서쪽으로 그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게는 무주공산이 아니고 이미 그 다른 기존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내쫓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훈족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훈족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족속이 있습니다. 고트족 이전에.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알란족이라고 해서 그 이란계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그 알랭들롱 들어보셨죠? 알랭들롱 예. 영화 배우. 이제 그 알랭이라는 프랑스 이름이 알라노스입니다. 라틴어로 하자면 알라노스가 이제 알란인, 알란족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민족 이동기에 게르만 민족 이동기에 유럽의 이제 그 서쪽 지역인 프랑스 지역에 이제 갈리아죠. 갈리아 지역에 이제 정착을 그 한 집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라노스라는 이름이 그 알려져 이제 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뭐 아시아에서 이제 그 이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그 훈족을 이제 흉노하고 연결시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흉노족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족이 등장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70년대란 말입니다. 네. 그 기원 후 370년대죠. 그런데 그 흉노가 그 한나라의 압박에 의해서 두동강이 났던 것은 BC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0년, 40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흉노가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그 절단이 나가지고 일부는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일부는 이제 서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근데 그게 몇백 년 동안의 시간에 걸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흉노의 어떤 집단이 이제 가서 훈족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추정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 훈족이 그 흉노에서 나온 집단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근거라 할까요? 문헌상의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의 입장은 그래도 이제 흉노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도 흉노일 것으로 봅니다. 봅니까? 흉노일 것으로 보는데, 예,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훈족과 흉노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박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이 훈족이라고 하면은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뭐 야기했다. 아까 이제 뭐 알란족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뭐 여기 됐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요거는 요즘 그 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지금 뭐 서유럽으로 몰려드는 뭐 그런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 유럽국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처럼 당시에 이제 그 서로마 제국도 엄청난 그 혼란이 일어났겠네요. 혼란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대도 했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로마 이제 제국이 이제 4세기에 가면 인구도 좀 부족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받아들여 가지고 정착을 시켜 가지고 또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 본 야지그인들처럼 땅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로마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의 봉사를 좀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또 식량 그 사람들한테 또 먹을 것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걸 공짜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못 먹을 그런 개고기 같은 것도 이제 억지로 앵기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조직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 우두머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아드리아노플 전투라는 거죠. 예. 그 전투에서 로마군이 어이없이 져요. 심지어는 그 황제 당시에 이제 발렌스 황제라고 이제 로마 황제는 군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면서도 전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만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는데 어느 농가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고투족이 그 집을 이제 불사르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타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예, 이제 난민으로 왔던 이제 그 고투족이 네. 이제 로마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서 오히려 승리를 해버렸다. 그렇죠. 난동을 부리는 거죠. 요새 이제 유럽에 들어온 이제 시리아인들 그리고 뭐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아프간 쪽에서도 아프간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이슬람을 이제 신봉을 하고 하니까 들어와서 차별받고 또 자기들 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불만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테러 집단에 호응을 해가지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난민 집단을 받아들이려면 또 이제 그 사람들 수용소도 줘야 되고 또 일자리도 줘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지금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도 이제 비슷한 아마 공경에 처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로마군이 괴멸하고 이제 황제까지 전사를 했다면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나라? 예, 지금은 터키에 속한 터키가 이제 유럽 쪽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늘날에 이제 불가리아에서부터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이제 한참 또 기다려야 돼요. 보면 트럭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게 이제 줄 서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국경을 넘어 조금만 가면 에르디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거기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옛날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고트족뿐만이 아니고 이제 게르만 민족의 다른 여러 어떤 족속들도 이제 로마 제국 내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훈족도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 내로 들어온 걸로 이제 보는 거죠. 훈족이 이제 정확하게 언제 로마 제국 영토 내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되었는가? 요거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헝가리 지역, 당시에는 이제 판노니아 속주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판노니아 속주 중에서도 속주도 여러 개의 속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노니아 지역은 선생님도 이제 가보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한 평원지대잖아요. 이제 헝가리 가보면 진짜 평야입니다. 예? 산은 잘 눈에 안 띄고 그 넓은 지역은 굉장히 부러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땅이 넓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그 판노니아 평원이 사실은 이제 비엔나 일대까지 뻗쳐 있는 거죠. 비엔나 일대도 보면 굉장히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산악국가 해가지고 스위스처럼 노다지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보면 북쪽은 상당히 넓은 평원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판노니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훈족이 이제 게르만 민족을 이제 지배를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훈족은 이후에 로마 제국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이게 이제 고트족도 보면 일단 이제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면 이제 그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군사적으로 이제 진압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달래야죠. 그죠? 돈 주고 땅 주고 난동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테오도시우스 대제라고 이제 아주 그 그레이트라는 그 칭호를 붙여주는 그 황제가 바로 이 고트족 그 전쟁 때 이제 저 스페인에 있다가 장군으로 편하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불려와가지고 황제가 됐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그 굉장히 성공한 황제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고트족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 평화협정이라는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땅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여기 정착해 살아라.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여기 로마의 동맹군이 돼가지고 동맹이 돼가지고 다른 난동군들이 오면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좀 싸워달라 이런 식의 그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제 페데라티라고 불렀습니다. 페데라티 친구라는 뜻이죠. 동맹국. 그래서 이 훈족도 보면 그 로마의 동맹이 됩니다. 여러 차례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훈족이 이제 굉장히 군사적으로 뛰어나니까 그 게르만 그 로마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르만족들 심지어는 어떤 그 반란 집단 바가우데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예들이니 뭐 불만을 가진 어떤 그 농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이 그 뭉쳐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진압하는 일도 해요. 예, 그리고 그 로마 제국사를 읽어보면 이 제국 이제 말기가 되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재위 계승이 원활히 안 돼가지고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여러 경쟁자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갖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족을 끌어들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맹이라는 게 일단 그 로마에서는 훈족의 어떤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 이용 가치가 충분했었고 네. 또 훈족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거주할 땅과 그다음 뭐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뭐 돈이라든가 돈이죠. 네. 공납이라는 겁니다. 예. 그 박사님 그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사회에서 핍박받고 있던 하층민들이 오히려 이게 훈족에 가담한다든가 뭐 지배에 뭐 그렇게 이제 뭐 부정적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글귀가 상당히 흥미롭게 있던데 뭐 그 당시 로마인들의 어떤 뭐 반응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훈족이 예. 이게 그 4세기 말에 예. 그 중동 지역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원정인데 그 원정에 그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킴메르인들도 봤고 스키타인들도 봤는데 이 사람들도 다 그 오늘날의 서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했었잖아요. 약탈 원정도 하기도 하고 훈족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카프카스 산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 그 카스피아를 돌아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먼 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원정을 가서 심지어는 페르시아 쪽까지 쳐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뭐 약탈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훈족에 아마 그 동조를 했는지 그런 이제 그 로마의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그 로마의 속지였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훈족을 따라서 이제 나선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훈족이 이게 전쟁 술에 상당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저기 이제 침략을 하고 뭐 들어갔는데도 일단 또 정복을 하지만 뭔가 지배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훈족 같은 경우는 그 뭐 로마 이제 나중에 보면 로마로 쳐들어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갈리아 원정이라는 것도 있고 451년에
이제 그 유명한 원정인데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정복을 하려고 그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족속을 징벌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그 원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들은 뭐 그 여러 예를 들어서 그 게르만 그 여러 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런 족속들을 지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공납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병력으로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그 또 다른 영토를 그 로마 영토를 그 빼앗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공납을 챙기는 거. 예? 예, 그것으로 아마 그 상당히 충분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예. 그 훈족이 이제 그 전쟁에 임하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전쟁술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뭐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훈족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마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뭐 갑옷을 입고 있고 그런 그 특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속도가 그 소문보다도 더 빨랐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경기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 기병 중에서 이제 중기병이 있고 경기병이 있는데 중기병은 이제 유럽 중세 때 이제 기사들 굉장히 무거운 그 금속으로 된 철갑 갑옷을 입고 거의 완전히 뭐 그 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그 금속으로 이제 둘러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신체적으로는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타고 달리면 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전투 양상에 보면 그 이제 전투 지역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내려서 싸워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기병은 유목민들의 이제 기병대가 경기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말 위에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 말 위에서 전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활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아시아 계통의 유목민들, 특히 이제 훈족 같은 경우는 그 활이 사정거리가 200m예요. 예. 200m 하면 거의 오늘날 뭐 그 M60 소통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사격을 해요. 쫙 집단적으로 그 활을 쏴가지고 일단 적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돌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살이 이 유럽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활보다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복합궁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합궁이라는 뜻은 뭐냐면 재료가 단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재료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도 들어가고 가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뿔도 들어가고 짐승의 뿔 그런 걸 이제 적절히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정거리가 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서 싸우면 이게 저쪽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은 이쪽이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병대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이동을 하고 심지어는 뭐 소문보다 더 빨리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빠른 속도, 그다음에 이제 활로 이제 멀리 있는 적까지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당시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충분히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 서로마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서로마 제국의 당시 실권자였던 아에티우스라는 인물이 이게 훈족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건 로마 그 제국에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 우선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아까 얘기했던 고트 전쟁 이게 이제 불려와가지고 황제가 되었던 분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들들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들한테 이제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동쪽을 지배를 하고 형은 하나는 이제 서쪽을 지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반으로 이제 쪼개서 서로 별개의 국가처럼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황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반복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당분간은 이제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권 가지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자기 엄마가 통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유력한 장군이 이 실권을 잡고 그 로마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 그 아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 멸망하기 직전까지 로마 제국을 한 20-30년 동안 실권자로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황제는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어릴 때 그 당시 이제 로마의 동맹국이었던 이제 서고트족한테 이제 볼모로 이제 보내집니다. 볼모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두 나라 이제 로마하고 이제 예를 들어 서고트족하고 동맹을 맺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서로 그 협정의 어떤 협정을 지키도록 일종의 이제 그 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보내는데 보통은 이제 그 유력한 가문의 그 아들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들이 꼼짝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그 협정을 준수해라라는 그런 하나의 보장책으로서 인지를 교환을 합니다. 서고트 쪽으로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로마하고 서고트족하고 같다면 로마의 그 젊은이를 이쪽으로 보내고 서고트족은 또 로마 제국에다가 또 인지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고트족은 게르만 그러니까. 쪽이 아닌가요? 그 처음에 그 아에티우스가 고트족에 가서 몇 년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서 거기서 살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훈족에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그 게르만족이라든지 훈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 정확한 잘 알고 심지어는 그 몇 년 동안 한 2-3년 있었다 그래요. 그 훈족 왕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훈족 말도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 타는 거. 예?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전투하는 방식 이런 것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훈족이 아에티우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천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권력 투쟁할 때 보면 자기 그 로마 그 병력이 부족할 때는 훈족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력을 빌려와요. 물론 훈족도 그냥 그 병력을 보내주는 건 아니고 돈을 일종의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납이죠, 그죠? 그 공납이라고 할까 용병이죠, 일종의. 용병. 예. 그 아에티우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그 인물입니다. 훈족의 친구. 예, 훈족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틸라 왕 때 이제 사이가 나빠져요. 그 사이가 나빠지는 뭐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여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크 족들, 프랑크족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게르만 계통의 족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갈리아 지방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족이 또 그 우두머리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것도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또 이제 유리한 그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형은 훈족 세력 끌어들이고 동생은 로마 아에티우스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틸라하고 아에티우스 장군이 전에는 친구였다가 이 사이가 이제 적이 되었던 거죠. 그 원인이 이제 프랑크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흉노사를 읽어봐도
평로에 좌연항, 우연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그 동서로 분할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여러 족속들을 밑에 거느린 제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통치의 편의상 그 동서 분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계층화된 사회죠. 귀족들은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자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훈족 사회는 굉장히 그 평등한 사회였고 어느 면에서는 그 일반 그 훈족 백성들이 살아가기는 좋았던 사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아틸라가 영웅이죠. 그 헝가리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자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훈족의 후예는 아닙니다. 그 오늘날의 이제 헝가리 땅, 그러니까 옛날에 그 훈족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게 이제 헝가리 왕국이 됐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와서 감회에 젖었는데 그게 어떤 감회냐? 옛날에 아틸라의 본영이 있던 곳에 자기들이 왔다. 예?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감흥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